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즈 시작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아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블루 계열로 아유,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좋은 얘기 타임인가요? 네, 좋은 얘기 타임인데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나에 대한 거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배워가네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좋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정도면 웃음 치료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야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죠. 그래요.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기획된 국면 전환용 정치쇼다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먼저 여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네.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 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다라면서 잘 챙겨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막판 대역전 외치면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결국에는 국민을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22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가동해서 실제로 이 매장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의 발표 배경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석유가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야 공방이 있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던 액트지오 대표가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방한을 했죠. 그래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이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담당했던 이 액트지오의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 5일에 방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 아브레우 박사는 자원 물리탐사 해석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고 대형 정유사에서 고위급 기술자로 또 오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왕고래 지역의 성공 가능성,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자신을 둘러싼 1인 기업 같은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자회견 둘러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에 앞서서 포항 앞바다 심해 탐사에 나섰던 석유 개발 회사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에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탐사 사업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한 몇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한국으로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드사이드가 사업에서 철수한 이유가 당시에 합병으로 기존 추진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철수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탐사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에서 못한 유망 구조 분석까지 해서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유망 구조 도출하기 전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장래성, 경제성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동해 심해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다. 또 이렇게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아니다라는 것도 또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석유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나오면 너무 좋죠. 석유 나오면요. 우리도 그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유국. 산유국 되는 거 거듭나는 아닙니까? 거죠. 만수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대북 전단 풍선 소식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네. 어제 새벽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형 에드벌룬 풍선 10개를 이용해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이 대북 풍선이 북한으로 넘어간 걸 우리 군도 포착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는 네.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은 물론이고요. 네. K-팝, 나훈아, 임영웅 노래 예.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동영상이 저장이 돼 있는 네. USB 5,000개 오.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나훈아, 임영웅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심금을 울리잖아요. 아니, 그 누구죠? 아모르 파티. 김현자 선생님인가요? 김현자 선생님 그 노래 뭐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안 들어갔나 보네요. 네,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이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북한은 대북 전단에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북한의 대응 정황 포착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원래 오물풍선을 중단하겠다고 네, 입장을 내면서 네. 앞으로 대북 전단이 날아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우리 측이 날린 대북 풍선에 대해서 우리 측의 탈북민 단체가 날린 대북 풍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한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북한이 또 다시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게 되면 우리 정부는 또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렇죠. 재개하겠다 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긴장이 또다시 고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이 오면 100배로 보복하겠다. 오물풍선 100배로 날아오나요? 큰일 났네요. 그럼 정말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지 않았어요. 왜 네.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북 풍선을 보낸 탈북민 단체가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 당국인 통일부 당국자도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황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이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금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 또 네.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네. 지난 5일에 첫 본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출발부터 반쪽 국회가 되면서 파행 운영됐습니다. 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소집됐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네. 이 본회의도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을 했고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건 정말 헌정사상 최초
많고요. 예. 그런데 이 본회의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소집이 된 상태에서 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예. 또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이하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랬군요.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됐군요. 원구성 협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이 원구성 시한 하루 전인 어제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특히 이렇게 3개 상임위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3곳 상임위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의 위원장을 맡았던 7곳이 있는데 네. 여기도 모두 여당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맺히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마음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또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네.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지금 양측이 너무 강경한 입장이라서 협상이 어떻게 타결이 될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대로 마음대로. 라는 입장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 상임위 구성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0일에 법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원구성 단독 처리까지도 시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원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을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늘까지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민주당은 예고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이렇게 곧바로 바로 원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 정치적인 부담이 또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더 주말까지도 협상의 문을 열어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10일 본회의 전날인 9일까지도 여기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 이제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당을 설득을 해보고 네. 여기에서도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네.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네. 이런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영민한 뉴스 금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